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일이 됐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이 서로 달라 진척이 없는 건데요. 22대 국회가 다음 달 출범하면 논의를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하던 중 광주 시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18 헌법 전문 수록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시의원들인데? 지역사회에서 줄곧 요구해 오고 있고 윤 대통령 자신도 약속한 것이라 모르지 않을 텐데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와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여야 모두 헌법 전문 수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큽니다. 개헌이라는 큰 논의를 치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계승이라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자는 원포인트 개헌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국가폭력의 그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개헌 발의와 통과가 쉽지 않고 5.18 말고도 바꿔야 할 의제들이 많은 만큼 포괄적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만 수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좀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좁히고 여야가 동의하는 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개헌 특위를 꾸리자는 제언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개헌 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니다. 이번에도 반짝 불씨만 붙고 말지 아니면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과 견제를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주차장 지반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아파트 곳곳에 균열이 간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원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한편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지반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제 손이 들어갈 정도로 땅이 벌어져 있습니다. 길이만 12m인데다 깊이와 폭도 7cm가 넘습니다. 또 다른 주차장 바닥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아파트 화단과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근처에 있던 도시가스관에서 가스가 2차례나 새기도 했습니다. 2월 달에 지금 매년에 제가 침하가 되면서 주민들이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볼트가 풀려가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서 하는 지하철 공사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상 징후들이 지하철 공사와 관련이 없다던 광주시는 주민들 민원이 쏟아지자 이번 달 초 전문가 3명을 불러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하철 공사가 아파트 집안 침하와 균열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땅을 파내면서 지하수가 유출돼 집안이 침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면이 기울어진 정도 등을 나타내는 계측기에서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제 그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될 것이고 기준치 이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공사는 진행을 하면서 또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나야만 안전 진단을 해줄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치하고 아무 영향이 없다 하면 이런 상황이 안 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시간이 갈수록 여기가 계속 지금 침하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요. 근데 왜 영향이 없냐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인근 아파트에서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이 발생한 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이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탁구공 크기만한 얼음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한 사람이 주위의 다급한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구급차와 경찰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건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40대 여성. 갑자기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투척물에 맞아 두피가 2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갔더니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만약에 뭔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당시 여성의 주변에서는 탁구공만한 가거름 3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단지 위를 비추는 CCTV가 없다 보니 경찰도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는 못한 상태. 아파트 곳곳에는 투척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부착됐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투척물이 떨어진 곳은 어린이 놀이터와 불과 2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뭐 던지는 걸 보긴 했다고는 하는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긴 하겠지만 위험하죠. 무서워서 저도 아이들한테 돌아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은 70대가 사망하는 등 고층 투척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이나 부주의로 인한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지만 그 위험과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한 50g 정도 되는 가거름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8층 정도 건물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면 야구공 같은 게 뾰족한 상태로 시속 40km로 날아온다고 하면은 피부가 찢기거나.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파업이 길어지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에서 공보위들이 차출됐는데요. 실제로 공보위가 부족해진 섬 지역에서는 이미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하던 70대 여성이 600kg 소금통에 깔렸습니다. 이 여성은 5분 거리에 있는 신의면 보건소를 두고 20분 거리의 하의면 보건소로 가야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신의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위 한 명이 수도권 병원으로 차출되면서 근무 인력이 줄어 야간 진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의면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여성은 또다시 신의도로 넘어와야 했습니다. 야간이라 해경배를 타고 이송해야 하는데 하의도에서는 해경배를 탈 수가 없던 겁니다. 다시 20분 거리의 신의도로 되돌아가 배를 탄 여성은 사고 4시간 만에야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런 순간적인 사고를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보건소인데, 특별한 병원도 없고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다리 건너 다른 면 보건소로 간다는 것은 참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섬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보위를 통해 해경 이송 요청이 가능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달 초에도 뇌출혈 증상을 보인 70대 여성이 하의도까지 보건소를 갔다가 해경배를 타고 이송되는 등 이 같은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공보위가 차출되면서 24시간 진료 장비를 갖춘 하의도 대신 신의도에서 인력을 뺄 수밖에 없었던 신안군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개정을 했으니까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그 원만하게 이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시간이 약간은 필요한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이제 이번 주 아니면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조치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전남 지역 공보위는 229명으로 지난해보다 38명 줄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순회 진료 등을 늘리고 있다지만 응급 매뉴얼 개선이나 추가 인력 지원 없이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주가 선두 수성의 최대 위기였던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3연전을 싹쓸이하는 등 4연승 행진을 펼치며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주포 나성범은 위기의 순간 거짓말처럼 돌아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고 대체 선발로 나선 황동하는 데뷔 첫 승을 따내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내는 캡틴. 9회 투아웃에선 이우성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드러내는 천금 같은 홈런을 때려내고 이렇게 다시 앞서나가는 기아 타이거즈 성의 솔로 홈런! 스코어는 2대1!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거침없는 4연승 행진을 펼치면서 2위 삼성에 3게임 차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특히 선두 수성이 걸렸던 지난 주말 NC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으면서 개막 이후 최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팀의 주장 나성범은 자신의 별명대로 존재감을 확실히 뽐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심각한 타격 부진에 얻었겠지만 팀의 위기의 순간 거짓말같이 돌아와서 지난주에만 홈런 3방을 몰아치며 자신에 대한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렸습니다. 힘들기도 했었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일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제 감독님과 코치님, 이제 선수들이 이제 힘이 되어줬고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특히 잇몸 야구가 빛났습니다. 선발 투수의 부상 이탈로 중요한 2경기에 대체 선발들이 나섰는데 황동화가 데뷔 첫 승을 일궈내는 등 반전을 이뤄내면서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일단 지금 첫 승에서 너무 기쁘고요. 맨날 이런 잘 던지고 나서 인터뷰하는 좋은 상상이랑 그런 것들 좀 많이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패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투수로 남고 싶습니다. 내외야를 넘나들면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우성 선수는 타율 3할 2푼 5리에 7개 홈런, 30타점에다가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호수비로 자신의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의 3분의 1가량을 소화한 가운데 30승 선착을 눈앞에 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최하위 롯데 그리고 두산을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해 서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던 광양시 의원들의 경비 내역서가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는 데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국외 여비 항목으로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최근 공개한 국외 출장 경비 정산 내역서입니다. 지난해 광양시의원 7명이 서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지 8개월 만입니다. 7박 9일간의 일정에 투입된 예산은 3,500여만 원. 항공비와 보험료만 증빙 자료가 있고 일비와 식비, 숙박비는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 이른바 할인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음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룰이 딱 정해졌습니다. 얼마. 그래서 85% 관련돼 있는 부분은 보고 의무가 없고 이걸 연구소에다 제출하라 그러면은 그게도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 의원 국외여비 항목으로 6,200만 원이 편성된 것도 논란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 예산을 지난해보다 500만 원 인상하면서 지역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연수비도 남아 반납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외 연수비를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연수비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계획부터 결과 보고까지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시의회는 해외 공식 행사 참석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여비를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해외 연수는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부터 해가지고 막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의원님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해외 연수 이후 정책에 접목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투명한 결과 공개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80년 5월 20일 계엄군에 맞서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택시 행렬을 재현하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5.18 행사위는 오늘 오후 3시 옛 무등경기장 앞을 출발해 광주역과 금남로를 거쳐 전일빌딩 앞까지 차량 시위를 재현하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기사의 날 행사는 계엄군들의 만행에 맞서 당시 시위에 참석했던 기사들이 주축이 돼 1986년부터 재현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